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목표를 보면은, 자,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이제 부등식의 해를 또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식이요법은 개인의 건강이나 목적에 맞게 식단 조절하기 참 어렵지. 식단을 조절하여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을 이용하여 음식의 적정 섭취량을 계산하고 이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립 1차 부등식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혀 있네요. 자, 생각열기 한번 보면은, 자, 1g당 열량이 1.2 kcal인 음식을 500g 이상 섭취하여 이 음식을 통해 얻은 열량이 900kcal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xg이라고 할 때 x에 대한 부등식을 두 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음식을 500g 이상 섭취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x는 500 이상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음식을 통해 얻은 열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900kcal 이하가 되게 해야 되니까 1g당 1.2kcal잖아. 그럼 1.2x 요게 칼로리가 900칼로리 이하가 되게끔 하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연립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요 내용이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부등식 2x가 6보다 크다와 3x-1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자, 이거의 공통인 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둘 다 만족하는 공통인 해를 구할 때 두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고, 각각의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저 기역 니은의 공통인 해를 구해보면, 자, 2x가 6보다 크니까 저거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요 3에다가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 구멍 안에 구멍을 뚫어 놓고 3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요 1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x가 4 이하니까 이때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를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구멍을 메꿔서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요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개의 공통이 되는 부분, 즉 요 부등식 기역 니은의 공통인 해는 요 두 개가 겹치는 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요 공통인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연립 부등식의 해 라고 하고,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공부를 이미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할 점은 요 4번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다가 C를 곱할 때, A가 B보다 클 때, 요 C를 곱할 때 C가 만약에 음수일 때가 포인트지. 음수일 때면 요 부등호 방향이 지금 A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바뀐다. 요거를 잘 명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쭉쭉쭉 풀어봅시다. 이제 우리 여기 연립 1차 부등식 관련 문제. 자, 기역번 보시면 저 기역번의 해는 이제 x는 2보단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자, 니은번을 풀면, 자, 이거는 7보다 크다, x가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수직선 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2보다는 이제 구멍을 메꿔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자, 이거 해당되는 요 범위가 요 범위지. 아, 그래서 요 해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도 마저 풉시다. 자, 요거의 해를 구하면, 자,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 거고, 자, 이거는 3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1
x 이렇게 되니까 자 x는 그러면은 사실 그릴 것도 없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6x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4x, 그다음에 12,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1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x가 3보다도 커야 되지. 자, 3보다도 크다. 그러면 범위가 공통인 부분이 요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지. 따라서 해는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자, 연립 부등식을 또 푸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푸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억번도 보면은 자,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 이하다. 그다음 요거는 3x 3 x는 1 이상이다. 여러분 잘 풀 수 있겠지?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이미 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되네. 자, 그럼 이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네. 아,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수꼴. 자, 기억번은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3x 2x 플러스 6이니까 x가 6 이상. 자, 니은번은 그렇죠.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6은 3x. 따라서 x는 6 이하다. 자, 근데 봤을 때 x가 지금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긴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해는 뭐야? 지금 6을 둘 다 포함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x는 6. 요게 바로 요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는 1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12x 마이너스 6은 4x 플러스 24 12를 곱한 6을 곱하는 거지. 사실 잘못 풀었다. 자, 6 곱하는 거니까 12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x 플러스 12 그렇죠. 6 곱하면은 자, 그래서 x끼리 모아서 자 10x 15 그래서 x는 그렇죠. 2분의 3이다. 그래서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리면 자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렇죠. 해가 없죠. 아,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x끼리 자 여기는 여기는 2가 되고 2가 그다음에 여기는 2x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2x 플러스 2고 x 더하기 3이니까 x는 1 이하다. 그래서 이거 맞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해는 x가 1 이거 하나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또 하나의 유형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자, 연립부등식 A가 B보다는 작고 또 B가 C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된 부등식 형태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요 A가 B보다 작다. 요 첫 번째 거를 먼저 여러분 푸시고 그 다음에 또 B가 C보다 작다. 요 두 번째가 또 있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푸는 거야. 이거를 함께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 첫 번째랑 B가 C보다 작다 요 꼴로 고쳐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요 연립부등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거고 자, 주의할 점은 요 꼴을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거나 또는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이런 꼴로는 고쳐서 풀지를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요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꼭 요 방법대로 푼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문제 적용해보면 자, 연립부등식 푸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요쪽 하나 푸는 거야.
자, 1번식은 그러면 4x 마이너스 1이 6x 더하기 3 요 부등식 푸는 거고, 그다음에 6x 더하기 3이 3x 플러스 9 요거 하나 푸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는 3x 6이니까 x는 2보다 작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 부분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문제 한번 마저 풀어봅시다. 자, 문제 3번도 아까 말한 대로 요 1번, 그다음에 여기 2번 이렇게. 자, 그러면은 3x-2가 6-x 이거 푸는 거고, 6-x 2x 더하기 3 요거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죠, 4x는 8, x는 2보다 작다 요 부분이랑, 자, 여기 푸는 거는, 자, 여기 3 남고 여기 3x가 되겠다.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2보다는 작아야 되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지. 자,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요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렵지 않죠? x-1,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 4x 더하기 3 이거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이거는 바로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0 되네. 그치? 3 맞지? 그럼 0이고 2x니까 2로 나눠도 어쨌든 양수잖아. 0 이렇게.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4 이상이 돼야 되고 또 0보다도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야? 요게 공통 부분이죠. 따라서 x가 0 이상이다. 요게 실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죠? 어렵지 않죠, 문제가. 자, 다음 내용 보자. 자, 요 내용도 이제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자, 연립부등식 x가 2 이상이고 또 x가 k보다 작다. 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데 사실상 해 모양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이거는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x가 2 이상이니까 2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k보다는 작아야 되지, k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가 존재하려면은 요 가운데 영역이, 여러분 어쨌든 영역이 있어야겠지, 영역이. 근데 k가, 만약에 k가 2라고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k가 2라고 하면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k가 만약에 2면은, 자, 2보다는 크고 k가 2니까 또 2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 2보다는 작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요 k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 둘 다 해를 포함하는 게 없지. 이거는 2 이상이고 2 미만이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k가 2면은 안 돼. 적어도 2보다는 커야겠다. 그치? 적어도 k가 2보다는 커야지만이 우리가 요 2를 벗어나서 k가 앞으로 당겨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k가 2보다는 커야지만이, 2보다는 커야 요 안의 영역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k가 2보다는 커야지만이 해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이제 알겠죠. k가 2일 때부터 안 되잖아. k가 2면 안 되니까 또 2보다 아래면 더 안 되지. 아래면 아예 만나지가 않아 버리니까. 그래서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요 연립부등식은 해를 갖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 두 개로 k로 나눠서 푸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림을 그리면서,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해가 존재할까 아닐까를 잘 따져보면서 해의 존재성 여부를 그림으로 잘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오늘 연립 1차 부등식 공부를 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에 해에서 크게 내용 풀이는 자체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립된 거밖에 포함이 안 돼 있지.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 요 부분 있잖아요, 얘들아. 요 부분도 시험도 잘 나오니까 요 푸는 방법은 이렇게 고쳐서 푼다. 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